죽어! 피를 토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몇 개월 전에 크게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썰을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때는 12월 26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결석계를 냈고 이제 크리스마스 겸 이제 신나게 놀아주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도 나가서 이제 김밥집에 가서 맛있는 돈가스와 김밥을 시켜서 사 먹었고, 아침에 나가서 사 먹을 때 이제 아이가 셋째가 조금 칭얼거리고 안 들어가려고, 그 식당에 안 들어가려고 조금 뻗팅기긴 했지만 그래도 돈가스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단 말이에요. 남양주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촬영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자 하고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거 끝나고 아이들이랑 이제 키즈카페 가서 신나게 놀아야겠다 하고 이제 키즈카페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이제 후식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사탕이랑 멘토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막대 사탕을 아이가 좋아하니까 막대 사탕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타기 전에 사탕 까져 주고 열심히 이제 남양주에서 의정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약간 고속도로였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인데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달리고 있는 중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애들한테 사탕 좀 빼달라, 입에서 빼달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입을 꽉 물고 있으니 이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달리던 중에 그 찰나의 순간에 아이가 삼킨 거예요. 막 사탕을. 근데 사탕을 딱 삼켜서 헥헥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등도 두드리려고 하고 빼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걸려버린 거죠, 사탕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울면서 엄마 동생 죽어, 차 세워, 동생 죽어, 차 세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갈림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갓길을 그냥 옆에로 얼른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게 달리다가 확 틀어서 차를 세웠어요. 급하게 세우고 이제 하임리라도 해야겠다 하고 뒤로 이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아이가 이 막대기까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막대 사탕까지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목에 걸리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걸 다 삼켜버린 것 같아요. 너무 순식간에 이게 삼켜가지고 순간적으로 얘가 콜록 하면서 피를 토한 거예요. 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피가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119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애기가 막 피를 토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애들 옆에서 막 울고 불고 막 진짜 난리가 난 거죠. 119에서 오는 동안에 혹시 먼저 이동을 하세요. 운전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동하세요. 저희가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오는 시간보다 제가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면서 이제 너무 무서웠지만 천천히 갔죠. 그랬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119 대원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설명해주고 이러는데 이제 응급 내시경이 안 된대요. 아이가 왜냐면 삼켰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면 응급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119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나와 막내만 가야 되는데 큰애들을 여기다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차도 있고 응급실에 가도 걔네들은 입장이 안 돼요. 남편한테 급하게 이제 남편 회사에 있는데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느냐 했는데 이제 남편은 멀리 다니는 일이어서 당장 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와도 1시간 반? 난리가 난 거죠.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는 가야 되고. 이제 119 구급대원들 분들이 침착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맥박이나 이런 거 체크하는데, 바이탈 뭐 이런 거 체크하는데 아이가 다 거부하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선택지를 주셔서 일단은 그러면 병원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쪽으로 제가 차를 끌고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냐면 남편도 빨리 못 오고 애들도 데려가야 되고 하니까 일단 제가 가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 내비를 자꾸 잘못 봐가지고 똑같은 장소를 3번이나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도착하고 굉장히 많이 늦은 거죠.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차랑 애들이랑 놓고 병원에 들어가면 남편이 차를 끌고 이제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 여기 있으면 남편 주차장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쪽으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차를 놓고 제가 걸어서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먼 거예요. 여기를 나를 그냥 내가 여기에 내리고 남편이 여기서 차를 가져갔으면 됐을 텐데 걸어서 응급실 저 끝까지 애를 한 14kg 15kg 되는 애를 안고 막 허겁지겁 가는데 허벅지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프고 막 여기 병원 처음이라 응급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가다가 애들은 이제 남편이 집으로 데려갔고 애기 응급실에서부터 이제 CT를 찍는데 가방 들고 있지, 애 안고 있지, 겨울 잠바 가지고 있지, 짐은 엄청 많고 애 CT 찍어야 되는데 애가 CT 이렇게 눕히려고 하면 온몸을 거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상체를 잡고 제가 하체에 올라타고 누르는데도 진짜 대방어가 팔딱팔딱 하는 것처럼 힘이 왜 이렇게 좋아. 하체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체를 그냥 이렇게 일으키는 거야. 무슨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이게 진짜 이렇게 스프링처럼 튕겨 오르는 거예요. 튕겨서 이렇게 애가 상체를 막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팔딱팔딱. 애가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그 찍는 것도 되게 너무 힘들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차 키를 내가 가지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남편이 또 그 먼 주차장에서 저한테 왔다가 저기 차 키 받아서 갔거든요. 이제 다 찍은 걸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장에 4.5cm의 막대기가 있다.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5cm가 넘었으면 내시경을 응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일주일 안에 똥으로 나온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다시 내시경을 꼭 해야 된대요. 다행이다로 끝났잖아요. 응급하진 않다. 너무 위험하진 않다. 다행이다. 똥으로 나온다니 약간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집에 갈 일만 남은 거죠. 멍한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멍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진짜 울 정신도 없이 정말 멘탈이 싹 털린 거예요. 정말 막대사탕 먹다가 막대기를 삼킬 줄 누가 알았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례를 누가 알았냐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진짜 황당하고 이게 뭐지? 이제 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끝나면 데리러 오겠다 했는데 이게 데리러 오려면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대리를 부르고 와라. 근데 그 대리도 너무 웃긴 게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친근하게 막 말 걸고 카카오에서 너무 많이 떼간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내가 취소를 할 테니 현금으로 주실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도 없고 계좌 이체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카드로 할게요 이랬어요. 왜냐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집에 딱 도착해서 카드 결제하려는데 실수인 것처럼 취소를 누르신 거예요. 도착했는데 어머 제가 실수로 취소를 눌렀어요. 계좌이체 해주셔야겠는데요 이래가지고 계좌이체를 했어요. 근데 계좌이체 하는 순간에도 뭐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겠지? 피싱 아니겠지? 막 나중에 이 사람이 내 계좌 막 돈 빼가는 거 아니겠지? 막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숨도 잘 쉬고 땡깡도 안 부리고 옹알이도 잘하고 잘 뛰어놀고 잘 놀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정말 다행히 에피소드로 끝났구나.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이상한 꿈을 꿨었다. 이빨 빠지는 꿈을 꿨었다. 근데 저도 그날 아침에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왜냐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분명히 애기랑 같이 갔었는데 무슨 폐가가 있었어요. 폐가인데 제가 분명히 무슨 주차를 하고 뭘 했는데 셋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를 막 미친 듯이 찾아다니다가 깼거든요. 와, 이게 3시입니다. 꿈이 2개가 되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싶기도 하고 막 무섭고 막 자책도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사탕을 줬을까? 사탕을 주지 않았더라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이게 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맨날 똥이 나오면 똥을 갈라서 다 파헤쳐보고 정말 막대기야 나와라. 그리고 제 친구 콩냥네 집에서도 막대기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주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거의 한 달이 되도록 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녹았나 이러면서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병원의 엑스레이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대요. 그 위장 있는 쪽에 안 보이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땐 요 밑에 쪽에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쪽엔 없고 요 위에 뭔가 이렇게 하얀 줄기 같은 게 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4.5cm 맞대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되게 길대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2-3번 찍었는데 긴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게 회충인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게 뭐지? 정체를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변비약으로 먹어보고 다시 한번 상태를 보자 하고 간 거죠. 그때가 한 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2월 3일 날 밤에 갑자기 애가 자려고 누워서 놀다가 왈칵 토를 했는데 정말 꽉 하고 토했는데 8cm짜리 막대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정말 거꾸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놀랍고 어이없고 진짜 그러면서도 나와서 다행이다. 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그 뒤로 애가 2-3번 막 여러 번 토하고 그 다음날 이제 조금씩 설사기가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애기가 손을 빠는 버릇이 생겨서 얘가 그 손버릇 때문에 노로바이러스가 걸려서 이게 속이 안 좋다 보니까 쌓여서 얘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아이가 좀 괜찮아졌을 때 큰애들이랑 같이 목욕을 했더니 3일 뒤에 갑자기 첫째가 토를 하기 시작하고 둘째가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는 또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또 다음 날에는 남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이랬어요. 노로바이러스가 릴레이로 오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달 반 정도 결국엔 막대기가 나왔다. 정말 막대기가 플라스틱이라서 녹지도 않고 멀쩡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저희끼리 정말 어이가 없었죠. 막대사탕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에야 웃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철렁했던 사탕 조심하세요. 그 뒤로 저희 집은 막대 사탕이 금지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